여러분, 제가 영어 강사였잖아요. 그리고 엄마표 영어에 진심이어서 공을 많이 들였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영어를 제일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희 아이들 둘 다 영어보다 수학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요, 초등학교 때 수학학원 근처에도 가지 않고 엄마표 수학 집에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기준을 딱 정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캐리스와 다니엘의 엄마 캐다맘입니다. 엄마표 수학 얘기를 오늘 할 건데요. 이것만 보시면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굉장히 마음 편하게, 단순하게, 심플하게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자, 엄마표 수학의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매일 하는 거예요. 엄마들이 어떤 문제집을 해야 되냐, 어떤 학원을 보내야 되냐 정말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매일 하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수학 교과서부터 하루에 2장 괜찮습니다. 수학 문제집 기본서 제일 쉬운 거 있죠. 그거 하루에 2장 괜찮습니다. 그것만 계속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거예요. 초등 저학년 때는요, 하루에 30분 완전 충분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고학년 5, 6학년 때는 수학을 좀 많이 해야 되긴 하거든요. 그때는 좀 시간을 많이 넣어야 돼요. 하지만 그 전에 초등 4학년까지는 하루에 30분 완전 충분합니다. 사실 대입을 생각하는 집이라면 수학은 포기해선 절대 안 되는 너무 중요한 과목이거든요. 언제나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중요한 건 뭐다? 매일 하는 거다. 그리고 2번째,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엄마표 수학을 하시라고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는 건데요. 뭐냐면 아이 수준에 맞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어려운 문제집을 풀리면요, 아이가 당연히 싫어해요. 못해요. 자, 그런데 너무 쉬운 문제집을 풀려도요, 지루해서 싫어해요. 인간이 원래 그렇습니다. 아이 수준에 딱 맞는 문제집을 주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정답률을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정답률이란 아이에게 엄마가 힌트를 주거나 가르쳐 주거나 해서 푼 문제로 맞힌 것은 정답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완전히 스스로 개념을 찾아보거나 교과서를 찾아보는 게 아니라 정말 스스로 문제를 풀어서 그 정답률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답률이 70%에서 80%다. 그러면 이 문제집은 아이에게 적절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이가 90% 이상 정답률이 계속 나온다. 그러면 문제집 수준을 올려주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아이마다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새로운 거 도전하는 거 좋아하고 막 좀 틀리고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이 좀 없는 아이 있죠. 이런 아이 같은 경우는 80% 넘으면 바로 업그레이드 해줘도 돼요. 그런데 좀 완벽주의라든가 이렇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좀 크거나 좀 예민하거나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90%까지 나왔을 때 올려주면 더 좋고요. 아이 성향마다 다릅니다. 자, 그런데 70% 이상 정답률이 안 나오는 문제집이면 무조건 낮춰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수학 싫어합니다. 힘들어요. 정답률이 50%도 안 나오는 문제집을 붙잡고 계속 시키는 거, 그건 정말 저는 학대 아닌가? 좋지 않아요. 수학을 싫어하게 만드는 지름길이에요, 진짜. 다른 아이들이 어떤 학원에서 이런 문제집을 한다. 최상위, 최고 수준 이런 거 있잖아요. 당연히 시키고 싶죠, 엄마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아이 수준이 안 되는데 그걸 시켜서 아이로 하여금 수학을 학을 떼게 만드는 건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엄마표의 가장 큰 장점이 이거거든요. 수준을 내 맘대로 아이에게 딱 맞춰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학원 같은 경우는 레벨 테스트를 봐서 한다고는 하지만 아이가 시시각각 변하는 그 수준에 따라서 바로바로 문제집을 바꿔줄 수 없거든요. 자, 그리고 3번째 핵심은 양을 조절하는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 아이마다 역량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캐리스 같은 경우는 수학을 진짜 좋아했거든요. 막 수학 데이 이래가지고 하루 종일 수학 문제집 막 한 권 다 풀고, 이런 애는 매일매일 하는 수학의 양을 늘려도 돼요. 그리고 수학 문제집 한 3, 4권을 동시에 돌려도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다니엘 같은 경우는 초등 고학년까지도 얘는 하루에 2장이
맥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우리 다니엘은 하루에 2장만 했어요. 여러분, 누나는 이랬는데 얘는 왜 이러지? 옆집에는 그렇던데 얘는 왜 이러지? 물론 저도 그 생각 안 한 거 아니에요. 정말 많이 했어요. 얘 정말 문제 있나? 이상하다. 별별 생각 다 했습니다. 하지만 안 되는 걸 어떡해요? 이 아이에게는 이 양이 적절한데 어떡해요? 그러면 그 양을 해야죠. 그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얘가 지금 수학을 많이 못한다고 큰일 안 나요. 그러니까 저는 하고 싶은 말 뭐냐면, 제가 지난 영상, 지지난 영상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공부 정서를 지키면서, 이걸 싫어하지 않으면서 공부 습관만 만들어주면 결국 자기주도로 하게 된다는 거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만약에 아이 실력이나 역량보다 더 많은 걸 억지로 시켜서 아이 수준보다 좀 더 빠르게, 좀 더 많이 잘하게 될 수도 있어요. 초등학교 때. 자, 그렇게 밀어붙인 아이들 괜찮을까요? 중학교 가서 괜찮을까요? 우리 다니엘이 중학생이 되고 이제 1학년 말에 수학학원을 보내달라 그래서 보내주고, 또 과학학원 보내달라 그래서 보내주고, 그러면서 확실히 학원을 다니니까 성적이 오르더라고요. 물론 학원을 갔는데, 수학학원 같은 경우는 학원을 갔더니 더 떨어져서 끊었어요. 그리고 지금 혼자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행착오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학원을 가서 성적이 훅 오르는 걸 보고서 그냥 학원을 일찍부터 다녔으면 좋았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초등학교 때부터 억지로 학원을 보냈었다면 지금 제가 제 입으로 우리 다니엘처럼 욕심 없고 이런 아이가 자기 입으로 학원을 보내달라고 할 리가 없을 것이며, 학원을 보내줘도 저만큼이나마 숙제를 스스로 챙겨서 하려고 하고 학원을 빠지지 않고 가고 이렇게 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릴 때부터 억지로 시켜서 공부 정서가 망가진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가서 스스로 열심히 공부를 꾸준히 하는 게 어렵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할게요. 엄마표 수학을 할 때요, 매일 하고 습관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아이 수준에 맞게 아이가 할 수 있는 양만큼 이걸 그냥 매일 하는 거예요. 그걸 초등 6년 내내 하는 거예요.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걸 했을 때, 중학생이 되었을 때 아이가 스스로 찾아서 공부를 합니다. 혼자 하든 학원을 보내달라고 하든 그게 되는 거예요. 공부하기 싫어, 나 안 할래, 학교 가기 싫어, 뭐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학생, 고등학생이 공부 때문에, 성적 때문에 전쟁이거든요. 물론 플러스 스마트폰 때문에. 근데 이제 저희 집 같은 경우는 그런 전쟁은 없었던 이유가 초등학교 때 억지로 시키는 걸 안 해서, 공부 정서가 망가지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공부 습관은 있으니까. 그러니까 중학교 때 학원을 다니든 안 다니든 스스로 공부를 매일 하는 게 체화되어 있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학생으로서 당연하게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초등학교 때 키워놓으면,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중고등학교 가면은 엄마가 되게 편하다고. 저 요즘 너무 편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옆집 아이나 아니면 무슨 학원이라든가 또는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나오는 되게 놀라운 아이, 뭐 이런 아이랑 비교하면서 우리 아이를 그 기준에 맞추려고 막 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저는 사실 2아이를 키우는데 2아이가 너무 다른데, 그런데도 2아이를 맞추려고 하지 않았어요. 물론 이상하다, 뭐 별 생각 저도 다 했어요. 맞춰보려고도 했어요. 맞아요. 저도 맞아요. 그리고 막 되게 뛰어난 옆집 아이 보고 속상해 하기도 했어요. 네. 그리고 그 친구 엄마 만나고 오면은 막 우울하고, 저 다 알아요. 그러나, 예, 정말 제 마음을 가다듬었죠. 제가 계속 자녀교육서를 계속 읽었으니까. 계속 읽었기 때문에, 아니다, 내 아이에게 맞게 해야 된다, 얘한테 맞게 해야 된다, 그게 길게 보면 맞는 거다. 그래서 아이에게 맞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진짜 말씀드려야 돼요. 절대 엄마가 선생님 되지 말라고 했잖아요.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말하면 중학교 수학부터는 좀 어려워요, 진짜로. 그래서 엄마가 가르쳐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제 학원이나 인강이나 뭔가 이런 도움이 실제로 필요해요. 그런데 초등학교 때까지는요, 교과서, 문제집, 학교 선생님 수업,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초등 수학은 아이가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말하는 이건요, 평범한 IQ를 가진 평범한 아이들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이가 좀 많이 힘들어요. 그런 아이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아이 같은 경우는 당연히 다른 도움이 필요합니다. 또는 평범보다 이상적으로 너무 뛰어난 아이도 있어요. 이런 아이도 또 다른 방면에서 다른 도움이 필요해요. 더 깊이 있고 더 어려운 수학을 해야 돼요. 이런 거는 학교에서 엄마가 해주기 어렵거든요. 이런 아이는 따로 필요합니다, 사교육이. 제가 말하는 건 이 가운데 있는 한 8, 90%의 아이들, 평범한 아이들 말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요, 초등 수학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교과서와 문제집 그 개념도 너무 잘 설명되어 있어요, 요즘은.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여전히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인강도 너무 좋아요. 충분해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꼭 설명을 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또 학원이나 과외 선생님이 꼭 필요하지 않다라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 엄마가 선생님을 하면요, 이래요, 여러분. 자, 엄마가 만약에 설명을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문제를 잘 맞췄어요. 자, 그러면 이 아이는 성취감이 그렇게 클까요? 이 개념? 충분히 이 아이 거가 되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설명을 듣고 이해한 걸로 문제를 풀거나 그 개념을 이해한 건요, 아이 게 아니에요. 아이가 스스로 공부를 해야 그게 진짜 아이 거거든요. 이 아이가 이 문제를 보고 엄청 고민하고 이렇게도 풀어보고 저렇게도 풀어보고 하다가 맞췄을 때 그게 진짜 이 아이 실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설명을 잘해주는 것도 그리 좋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만약에 엄마가 설명을 잘 못했어. 또는 아이가 이해를 잘 못했어. 그래서 또 틀렸어. 설명을 해줬는데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엄마들? 화내잖아요. 내 아이니까 더 화가 나요. 다른 아이한테 설명해줘서 이렇게 못 알아들으면 그렇게까지 화 안 나거든요. 근데 내 아이라서 너무 화가 난다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를 직접 가르쳐주는 건 좀 어려운 문제다, 쉽지 않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즘 초등학교 정말 한 4학년 이상만 돼도 또 꽤 어려워요, 심화서에 있는 문제들은요. 엄마가 그럴 거 가르쳐 주려면 엄마도 공부를 해야 돼요. 엄마가 그것까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엄마는요, 운동하시고요, 좋은 책 읽으시고요, 또 아이가 좋아할 만한 건강한 음식 해주고요, 그리고 아이랑 대화해주고요. 이런 것만으로도 엄마 바빠요. 지금 아이 수학까지 공부를 하실 필요가 없다고요. 네, 저는 정말 엄마표 수학, 엄마표 영어, 엄마표 학습 자체가 엄마가 선생님이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확신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수학을 영어보다 더 좋아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제가 수학을 잘 못해서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이들이 수학 문제집 막 저한테 물어보고 문제 못 풀겠다 또는 개념 같은 거 물어보면 이렇게 제가 보면서 이걸까? 저걸까? 막 이래요. 그러면 애들이 답답해서 자기가 막 설명을 하다가 자기가 막 깨달아요. 아, 맞다, 이거구나. 엄마는 이것도 몰라? 그러면서 막 설명해주고 하면서 수학을 더 좋아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거, 자, 엄마표 수학 핵심 3가지, 그리고 또 기억해야 될 거 하나. 자, 이 4가지를 기억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매일 한다. 두 번째, 아이 수준에 맞게. 정답률 70% 이하면 무조건 다운시켜야 된다. 정답률 80%에서 90% 이상이면 올려줘야 된다. 정답률 7, 80%면은 그 문제집은 아이에게 딱 맞다. 그리고 세 번째, 아이가 매일매일 할 수 있는 수학 양은 아이마다 다르다. 내 아이에게 맞는 만큼만 해주면 된다. 자, 그리고 플러스로 기억하셔야 될 거, 엄마가 선생님이 되지 마라. 자, 이게 전부예요. 엄마표 수학은 저는 정말 요렇게만 했습니다. 더 할 말도 없어요, 진짜로. 복잡하지 않아요. 수학학원 초등학교 때는 안 보내셔도 됩니다. 이 핵심 꼭 기억하세요. 오늘 영상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